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입니다.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굉장히 어떤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당초 그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분리하자.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작년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맹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구성, 특히 이제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청와대 그리고 또 민주당 그 이견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견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견이 당연히 있지. 정당에 민주정당인데 이견이 없으면 공산당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견은 없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본인이 실수한 거라고 인정한 걸로 안다. 뭘 실수한 거라고 있니?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오늘 아침 이견이 있다 그런 것이 실수다. 김머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서 이제 그 관련된 의견을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오기 직전에 정무비서관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무비서관은 한병도 신임 대표가 본인 실수라고 인정한 걸로 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수정글을 올렸다. 당정 간 이견은 없다. 다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그것이 이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쭉 해봤더니요.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고 이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 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검사와 수사관 관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 수사사법관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과거에 이제 검찰로서의 자기 지위를 계속 가져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특수부의 부활 뭐 이런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무슨 신라시대 골품제도도 아니고 진골 선골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한다는 것. 물론 이제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도 할 수 있고 또 고위직으로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출발선이 다른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아침에 이제 박은정 의원이 겸공에 출연해서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의 반발, 윤 어게인의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될까는 쿠데타, 검찰 쿠데타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조만간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15일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민주당이 정책 의총을 열고 질서 있는 토론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개개인 의원별로 의견이 뭐냐 일일이 확인은 어렵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당대표의 강력한 의견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형사소송법상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말이 없는데 이거 명확하게 정리 안 하는 것도 조금 깨름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안 넘어간다라는 것이고요.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당은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어떤 의견인지를 의견을 이제 일종의 총화라는 표현을 이제 민주당은 쓰고 있는데요. 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견은 있고 이 있는 이견을 서로 어떻게 정리 조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지 이거는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거다. 질서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행정부의 안을 보면요. 검사들의 어떤 기득권이 강하게 반영됐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쉽게 개혁을 위해서 갔는데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이는 어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 개인이라기보다 오늘 발표된 것은 총리실 산하의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그
TF 단장에 대해서 예. 추진하는 안을 이제 공개한 건데 물론 거기에 이제 법무부도 예.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력이 전체 그 검사와 수사관 합쳐서 전체 한 8,500명 정도 예. 되는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을 그냥 다 묵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하면 이 인원들을 새로 생기는 이제 중수청이라는 조직으로 잘 데리고 가서 합리적으로 잘 인원을 잘 쓸까? 그러니까 예.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뭐 검사 또 예. 수사관들이 자기 직역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이런 걸 논의에 이제 방점을 두고 예.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예. 하는데 대체로 민주당과 이제 조국혁신당에 있는 의원들의 안은 그게 바로 검찰의 논리가 예. 그대로 반영이 된 거다. 이게 무슨 개혁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비토 혹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후진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무슨 그렇습니다. 진전된 예. 논의를 한 거냐. 예. 대단히 비판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15일 날 있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의총 예.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특히 이제 박은정 의원 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의원들이 예. 많다라고 예.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는 그냥 넘어갈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 안을 그냥 가져갈지 예. 아니면 이미 그 정부안 말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해놓은 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조정해서 새로운 단일안으로 만들지. 따라서 당정청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신임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그 매개고리 역할을 잘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낼지 그 안이 최종 종국에 어떤 안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임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인가요, 혹시? 뭐 아직 이제 예. 아까 사과를 예.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견 없다고. 다른 예. 의원들하고 생각 비슷할걸요. 예. 청와대 제가 기류는 구체적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런가요? 예, 신임 청와대- 대표기도 하고요. 예. 청와대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는 입장을 예. 잘 밝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진행되는 안을 보고 결론을 내겠다라는 정도의 이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예. 게 이제 답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무비서관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 사실상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견은 없다. 예. 다만 모두가 개혁을 위해서 예. 자신의 어떤 생각을 피력하는 단계다 이거죠. 이견은 없지만 당 내 다양한 의견은 존재한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이견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당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개혁을 원하는 쪽에서 어떤 제시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 다른 쪽에서 제시하는 방향,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예. 것 같아요. 우리는 내란을 겪었고요. 예. 지금 이 순간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사실상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특검에 파견됐던 그렇습니다. 수사 검사들이 예. 보여준 태도라는 것이 연판장 내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상복 시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내부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놓고 예. 계속 이게 가능한 거냐. 여기서 확실하게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 정신 차리겠냐. 예.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기소의 분리예요. 예. 그래서 공소청은 기소. 예. 그다음에 이제 중수청에서는 수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또 검찰이 예. 일종의 이제 특수부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이것을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둘 리는 없다라는 예. 게 더불어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기본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 얘기를 사실 정부 여당 갈등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얘기 못 하는데 박은정 의원이 오늘 네.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것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네. 검찰 쿠데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또 다른 형태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이게 정권의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이 네. 다가오고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네. 그렇게 마치 검찰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놔두면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되겠냐. 있는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 네. 거고. 일부 정치 검찰이 문제이지 검찰 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런데 마치 검찰 다수가 다 그런 것처럼 검찰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내란을 겪고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로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전 민주정권에서도 그렇고 그 논리로 검찰이 개혁을 피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논리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를 치겠습니까? 예. 결국 이 칼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검찰의 논리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민주당 안에는 이런 의견이 상당히 팽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그 얘기는 한번 언론으로서 하여튼 끊임없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보면. 취재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청와대 지방선거 얘기는 어떻게 돼갑니까? 예. 사실은 오늘 KBS 어젠가요? 어제 KBS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수석 불출마, 이제 우상호 수석발로 이 보도가 나와서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박지원 의원께서 저희 취재 편의점 나와서 처음 얘기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단독을 했었는데, 예. 그 관련해서 오늘 제가 우상호 수석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의식은 레거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사는 KBS 정당 출입 기자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을 취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본인의 실명을 거론할 것 같으면 최소한 나는 확인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에게 일체 전화가 없었다. 첫 번째 유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김용범 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두 분의 출마 문제는 청와대 안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해 본 바 없다. 이분들의 출마를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거론하면서 마치 이것이 무슨 정치권에서 기자들끼리 거론하고 그게 이제 정치권 안에서 논의된 것처럼 특히 청와대 안에서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나 이 그 선출직은 최소한 본인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 언론들이 뭐 대전 충남 이어서 광주 전남 통합론 나오는데 이거 둘 다 뭐 강훈식 김용범 출마 포석인가 뭐 이런 등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김용범 실장이 정치인이냐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정치인도 아닌 사람한테 무슨 지방선거 출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러면 기자들 얘기는 뭐 전략공천 하라는 건데 전략공천하면 그 지역에 잔뼈가 굵은 뭐 강기정 시장이나 김용록 지사나 가만히 있겠냐. 이런 자체가 난리가 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식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분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인 것 같아요. 오늘. 용범이가 출마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기자들이 거론 중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기자들끼리 이렇게 부풀리는 거 굉장히 못된 짓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비판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직접 확인을 해보라 그랬습니까? 본인은 전화는 안 하고요. 네. 아니 왜냐하면 출마 문제니까 강훈식 실장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렇죠. 강훈식이 출마할지 안 할지를 물어봐야겠죠. 내가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제 딱히 뭐 답은 안 하는데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고민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그냥. 근데 정치인이라면 판이 열렸는데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나가고 싶은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 일이 많아요. 강훈식 실장한테 상당히 이제 업무 로드가 많고. 그리고 실제 실세입니다. 청와대 핵심 실세이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이제 남짓한 정부여서 이 실세가 빠지면 청와대는 어떻게 될까? 저도 살짝 물음표예요. 그래서 아마도 강훈식 실장 본인은 판이 열렸으니 나가고 싶겠지만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관련해서 본인은 딱히 입장을 안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우상호 수석한테 그래도 좀 더 얘기를 좀 해봐 주시라라고 했더니 내가 평소에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에이 강훈식 못 나가 여길 너무 많아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김용범 실장은 절대 출마하지 않는다. 둘째 강훈식 비서실장은 고민 중이다. 세모다.
고민 중이다. 고민 중.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떻게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하나 분명히 확인한 거는 우상호 수석이 나는 나간다. 예. 그래서 언제 나가십니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당장 내일 뭐 다 알면서 나한테 이런 걸 묻냐고 저한테 엄청 그 자리에 후임은 누굽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면 거의 한 대 맞을 기세여가지고 더 이상 여쭙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우상호 수석이 기자들의 최근 그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 그렇죠.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당사자 확인은 당연히 해야 돼서. 당사자 확인을 해야 하고 뭐 말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세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 정리됐고요. 나머지 세모표 분들은요.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 뒤에 이렇게 연이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고요.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뭐 이제 나가셔야죠라고 정리를 해주면 땡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며칠까지 그만두시죠라는 말씀이 아직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나 그 얘기 저제나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 핵심은 지금 아직 대통령께서 언제쯤 그만두세요라고 불러서 얘기한 적이 없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 차원에서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이렇게 논의합시다라고 논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계속 이럴까 저럴까 뭐 10명 출마설 그 얘기는 어차피 청와대 내부에서도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날짜를 꼽는 분도 계세요. 뭐 며칠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 조만간 아니 이건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니 뭐 일정이 있으니까요. 출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도 1월 중순 1월 중순이라 봐야 지금 1월 대통령께서 이제 그 내일 순방 계획 있지 않습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서 그 다음 주 사이에는 구정 전에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좀 도와줘 남아서 아니면 그래. 이걸 해줘야지 참모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마시겠죠. 안 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대통령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개 기자가 뭐 취재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 가림마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벌써 서둘러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 전 원내대표요.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중에 결론이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는 한동수 윤리감찰단장을 믿는다. 한동수 윤리감찰단장이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하니까 이건 휴먼 크라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게 결론이 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춘석도 이러지 않았다 하물며 그리고 가장 민주당다운 건 전재수 아니냐.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성토가 나오고 굉장히 있고요. 분위기가 안 좋군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이 정도 문제가 당을 심각하면 공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뭐 그렇죠. 이런군요. 일단 문제가 되기되면 털끝만한 거라도 조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인이 이제 조직에 봉직하고 있는 특히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당에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래서 다들 아까 굉장히 그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무슨 징계 그 기간이요. 3년이 경과 도과하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뭐 버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래서요. 그거는 아니겠지 하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물어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격앙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불편하고 불쾌한 심경을 징계 시효 지났다고 항변하는 게 뭐 이런 기사가 뜨네요. 뜨기는. 아니 근데 그 말이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제가 계속 확인해 봤거든요. 사실간 민주당 안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서른 많이 돌고 있지만 다 납득이 안 된다, 믿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 떠나서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오늘 밤에 나오겠죠? 오늘 밤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정청래 당대표가 전광석화처럼
아마도 제명 처리할 그래요? 거다라고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내일 아침 뉴스에는 분명한 내일 어떤 아침 가부가 나오겠군요.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밤 사이에도 정청래 대표가 과감하게 정리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